반갑습니다. 77입니다. 우리가 주택에서 단열재를 사용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단열재를 사용하면 안 되는 경우. 그러면 왜 단열을 해야 되나? 왜 단열재를 써야 되나?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원치 않는 열의 이동, 열의 이동이라는 게 열이 손실된다고 봐야죠. 그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에너지, 열의 이동이라는 거는 결국은 돈이 빠져나가는 거랑 똑같아요. 제 에너지가 돈이니까 일단 가스비가 됐던 전기비가 됐던 뭐 석유 이런 거를 연료로 사용하더라도 전부 다 그게 돈입니다. 더구나 또 이 원치 않는 온도 조건이 되기 때문에 겨울엔 춥던지 여름엔 또 덥고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단열재를 쓴다. 근데 단열 방법도 열이 이렇게 전도하는 그런 열 전도를 막는 단열재가 있고, 또 이런 빛과 같이 오는 그 복사열, 파장에 대한 그거를 차단하는 열 반사 단열재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에는 내 체온이 얼마인지 사실 잘 몰랐어요. 근데 요즘에는 가는 데마다 체온을 재니까 36.5도 아주 머리에 박히겠어요. 머리에 박혀요. 우리 체 내부 온도 36.5도가 맞습니다. 정상이에요. 근데 그 온도보다 플러스 마이너스 한 4, 5도 정도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하면 우리가 자연으로, 땅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렇게 우리 체온이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데, 이 항상 우리들 체온 36.5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 일단은 우리가 옷을 입었잖아요. 또 이 방 안에 난방을 하든지 냉방을 하든지, 그래서 이 실내 표준 그런 권장하는 기온이 있어요. 실내 기온. 그래서 보통 겨울 같으면 좀 낮고, 왜? 겨울에는 우리가 옷을 좀 많이 입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바깥 기온하고도 너무 차이가 나면 그렇고, 그래서 겨울에는 한 18도 정도, 그 다음에 여름에는 좀 높아도 돼요. 한 23도, 22도. 그 정도 돼도 굉장히 시원한 온도가 돼요. 여름에는. 그래서 그게 다 뭐냐? 우리 몸의 체온 36.5도를 유지하기 위한 그러한 그 표준 실내 기온이 돼요. 근데 실내에는 우리 몸에 이 온열 감각을 느끼는 기온 말고도 다른 요소들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주벽의 표면 온도라 그러죠. 주벽 온도. 물론 벽뿐 아니라 천장도 있고 바닥도 있고 그래요. 근데 주로 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우리 이 주위 벽의 온도입니다. 자, 내 피부에 이 표면 온도가 20도예요. 근데 지금 이 방 벽 온도가 뭐 한 3도씨다. 그러면은 이 복사열이라는 게 물체 간에 서로 간에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파장으로, 그러니까 뭐죠? 빛과 같이 이렇게 전파와 같이 그냥 가는 게 복사열입니다. 그래서 이 주벽 온도가 차가우면은 열을 많이 뺏겨요. 열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 표면에. 그렇기 때문에 썰렁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물론 이 실내 공기 온도가 같을 경우에 주벽의 온도에 따라서, 그러면 반대로 주벽의 온도가 내 표면이 피부 온도보다도 높아요. 내 표면 피부 온도 20도인데 벽의 온도는 뭐 35도, 30도다. 그러면은 이 열을 제가 받습니다. 진짜 열받아, 열받아.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을 마냥 받으면 안 되잖아요. 가뜩이나 제가 삼겹살을 먹어서 그게 에너지가 돼서 또 열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또 열까지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자동적으로 땀샘이 열려가지고 땀이 나요. 그러면 땀이 또 증발하면서 내 체온을 또 뺏어가고 이런 메커니즘인데, 어쨌든 같은 권장하는 쾌적한 실내 기온이라도 주벽의 온도가 나한테 영향을 준다. 그 다음에 또 영향 줄 수 있는 게 이 실내에 이 공기가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렇게 정체될 수도 있고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피부 표면에 공기가 딱 접촉해서 가만히 있어요. 공기가 움직이지 않고. 그럼 공기라는 게 열 전도율이 굉장히 작은 물질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내 이 열이 발산을 못 해요. 공기에 다 덮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쾌적하다 그럴까? 그렇게 기분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면 연구를 해보니까 어떤 때에 우리 이 온열 느낌이 이 기류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 그래서 실내에서 아주 이렇게 기분 좋을 만한 기류의 속도는 똑딱 1초에 50cm, 이 50cm 이동하는 그런 정도의 기류가 있으면은 참 쾌적하다, 상쾌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러면 똑딱 이 정도 똑딱 예. 그런 정도의 기류가 형성되면은 쾌적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보통 거실 같은데 공간이 크고 또 높고 이런 데는 천장에다 그 실링 팬이라 그러죠. 그 바람개비를 달아서 걔는 일반 선풍기처럼 그냥 바람을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기류를 공기를 이렇게 좀 움직이게 한다 이런 개념으로 그걸 돌리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위치 포지션을 바꾸면은 이게 날개가 반대로 돌죠. 그러면은 이 방향으로 바람이 내려오는 것뿐 아니라 바람을 위로도 올라가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공기가 자연스럽게 좀 순환하는 그런 실내 기류를 형성하는 그런 역할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게 뭐예요? 자, 실내 온도도, 기온도 중요하고 주변에 그런 주벽의 주변의 온도, 그게 복사열이라고 한 게 있고, 그 다음에 기류가 좀 있어야 되고, 초속 50cm 그런 기류가 있어야 되고, 중요한 게 습도입니다. 습도. 습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습도와 연관져서 뭐 결로 현상이 발생하고 뭐 불쾌지수가 나오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습도는 앞에 생략하고 상대 습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상대 습도. 상대 습도에 대한 얘기가 조금 길어지긴 하는데 그래서 그거 생략하고 다음 시간에 얘기를 드리고요. 간단히 말하면 온도에 따른 그 수증기의 양이 상대 습도입니다. 자, 이러한 통 안에 밀폐된 통 안에 수증기가 1g이 들어있어요. 1g. 1g이 들어있는데 요 통 안에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습도가 100%라고 100%가 될 수 있고 50%도 될 수 있어요. 같은 요 안에 1g의 수증기가 있는데 그건 왜냐? 온도에 따라서 습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 습도라 그래요. 예. 온도가 좀 높은 경우는 이 절대 수증기량이 좀 많아도 습도가 한 60%, 50%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똑같은 이 안에 1g의 수증기가 있는데 그냥 온도를 내리잖아요. 온도를 내리면은 점점 내려가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결로가 되는 그 포인트, 노점이라 그러는데 그 노점 온도까지 내려가면은 그때부터는 100%의 상대 습도가 되고 더 온도를 내리면 남는 물방울들이 응축되기 시작해요. 어쨌든 습도도 우리한테 굉장히 온열 감각에 영향이 큽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여름 기후가 참 짜증나는 기후예요. 고온 다습입니다. 기온은 좀 높아도 좋아요. 습도만 낮아도 그래도 햇빛의 그 복사열만 피해서 그늘에 들어가면은 그래도 기온이 한 35도가 돼도 습도가 낮으면 아주 좀 시원한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못합니다. 근데 제 영상 그 제목이 주택에 단열재를 사용 금지다. 이거 무슨 어그로도 아니고. 근데 오늘 하려는 얘기는 이 주택에서의 그 열 용량, 그 실내 그 온열 감각, 온도 감각에 대한 그런 얘기입니다. 보통 우리나라 기후, 우리나라는 그냥 온대 기후죠. 온대 사계절이 있고. 근데 저 북부 아프리카나 서남아시아 하면 뭐 사우디, 아랍 그쪽 중동 지역입니다. 그런 사막이 많은 그런 지역에는 단열재를 쓰면 안 됩니다. 단열재를 쓰지 않고 그쪽에는 주택 그 방식이 그 옛날부터 그분들 지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열 용량을 갖는 그러한 주택을 짓습니다. 주로 뭐 흔한 재료 흙벽돌 같은 거, 이 흙이나 돌 이런 종류들이 물보다는 열 용량이 좀 작지만 열 용량이 꽤 많아요. 그래서 벽체를 좀 두껍게 짓고 슬래브도 좀 두툼하게 하고 하면은 그 자체로 열 용량으로 집안의 실내 그 온도 감각이 굉장히 쾌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중동 지역, 서남아시아나 북아프리카 쪽, 또 사막 지역은 낮의 온도는 엄청 올라가요. 뭐 40도, 50도 이렇게 올라가다가 해가 떨어져서 밤이 되면은 또 금방 이렇게 기온이 추울 정도로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그 일교차가 굉장히 큰 지역은 단열재고 뭐고가 필요 없어요. 열 용량을 이용한 실내 온도 조건을 컨트롤하는 방법이 있다 이겁니다. 자, 잘 보일까요? 이렇게 보면은 자, 이쪽이 뭐예요? 온도를 나타내고 이쪽이 자, 시간이에요, 시간. 그래서 보통 여기까지 올라가면 한 40도 정도까지 제가 그려봤는데 40도. 그 다음에 시간에 따라서 이 빨강색이 뭡니까? 바깥에 외부 기온입니다. 그래서 해가 떠서 쭉 가면 12시쯤에서 한 2시쯤 가면은 굉장히 최고로 더워지죠. 그러다가 해가 점점 오후로 가면서 떨어져 가지고 새벽 한 4, 5시 되면은 굉장히 이게
한 5도씨 내려갔다가 다시 반복돼, 이렇게. 이게 외부 기온입니다. 외부 기온. 근데 우리가 가정을 해서, 자, 집을, 열전도율이 굉장히 빠른, 큰 함석, 철판으로 집을 지었다고 생각해요, 철판. 그러니까 철판에다가 아연을 도금하면 그게 이제 함석이라고 합니다, 함석. 주석을 도금하면 뭐예요? 통조림 깡통. 그게 되는데, 어쨌든 철판으로, 얇은 철판으로 집을 그냥 지었어요. 철판 한 겹으로. 그러면, 자, 해가 떠서 이렇게 햇빛이 비치기 시작하면 막 뜨거워졌다가 외부 기온이나 집 안에 철판 온도나 거의 똑같이 갑니다. 똑같이 가요. 그렇겠죠? 근데, 약간 그러면 벽 두께를 좀 두껍게 해봤어요. 두껍게 하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외부 기온하고 실내 기온이 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바깥에 해가 빨강색이 외부 기온이에요. 외부 기온. 자, 해가 떠서 가서 2시쯤 뜨거워졌는데, 얘는 한 템포 좀 느리죠. 얘는 집이, 예를 들어서 벽돌, 뭐 반장 쌓기로 졌다. 반장 쌓기가 0.5B, 10cm 두께로 그냥 벽을 싼 집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물론 강도 같은 거 그런 거 자꾸 따지지 마시고 이제 가정을 해보면은 그렇게 10cm 벽 두께 벽돌을 쌌다 그러면, 자, 바깥 기온이 이렇게 갈 때 얘는 한 박자 이렇게 가가지고 실내 벽돌 벽체 온도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벽체를 좀 더 두껍게 하다 보면은 어떤 경우는 이제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됐어요. 자, 바깥의 기온이, 자, 해가 떠서 점점 12시 지나서 2시쯤 되면 엄청 뜨거워 40도, 다시 해가지고 점점 내려가서, 새벽 4시, 5시가 되니까 5도씨로 떨어졌다가 다시 해가 떠가지고 쭉 이렇게 올라가서 2시가 됐다가 이렇게 일교차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벽 두께를 두껍게 하면은 그 흑벽돌 같은 게 열 용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열 용량. 그래서 해가 떠서 여기 바깥 기온은 이때가 2시쯤 제일 더운데 실내 벽체의 온도는 이 2시쯤 돼가지고 이렇게 낮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낮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깥 기온하고 실내 요 벽 표면 온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평균이 되면 한 요 정도 되겠죠. 요 정도. 그래서 실내 그 온도가 쾌적할 수가 있다. 그게 타임 렉이라고 합니다. 타임 렉. 뭐 경제 용어에서도 타임 렉이라 그러면은 뭐예요?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그게 파급 영향이 갈 때까지 조금 시간 지연이라고 그래요. 시간 지연. 그래서 열 용량이 큰 집, 돌멩이로 진 집, 콘크리트로 진 집, 뭐 흑벽돌로 진 집, 뭐 적벽돌로 진 집 해가지고 벽이 열 용량이 큰 재료로 두껍게 지면은 저런 타임 렉의 시간 지연의 효과가 있다. 어떤 시간의 지연이냐? 외기 온도가 바로 실내에 영향을 바로 주질 않는다. 얘가 점점 열을 머금고 열을 품고 해가 진 다음에 벌써 외기온은 떨어졌는데 얘는 그때서야 이제 따뜻하게 달궈져 가지고 실내 쪽으로, 물론 실외도 뭐 열을 뿜겠지만 실내 쪽으로 이 열을 이렇게 뿜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막 지역이라든지 고온 건조 지역 이런 데는 열 용량을 이용한 저런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뭐 단열재 같은 거 쓰면 안 돼요. 쓸 필요도 없고. 그래서 낮에는 시원하고 또 저녁 때는 이렇게 온화한 따뜻한 그러한 효과를 내는 그러한 집들을 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후적으로, 그죠? 이런 지역 기후에 따라서 집 짓는 방식과 단열의 방법이라 그럴까? 이 타임랩, 이 추결도 일종의 단열 방법의 하나로 속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를 하시면 내단열을 하고 외단열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외단열을 했어요. 외단열. 그러면 실내 쪽에 열용량이 커집니다. 반대로 내단열을 하면은 그 구조체, 뭐 콘크리트든지 벽돌이든지 그 열용량을 갖는 게 단열재 또 바깥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특성이 열용량에 따라 다릅니다. 이런 점들 이해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제 이 영상을 뭐 재미없는 것도 대부분적이고 뭐 재미가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이렇게 재료, 또 구조, 또 시공, 뭐 이런 것들 설비, 뭐 이런 것들이 다 섞여가지고 모자이크처럼 막 뒤섞여서 점점 처음에는 재미도 없고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도 자꾸 반복해서 부담 없이 그냥 들으면은
이제 어느 때, 이제는 뭐, 칠칠이가 얘기하는 거 다 이제 좀 이해를 하고 알아듣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오늘은 이 열 용량, 이거랑 연관져서 그러한 기후 지역에 있는 그런 집들은 단열재가 필요 없다. 주택에 단열재 사용 금지.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